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TCA 회로의 6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는 자, 석시네이트에서 푸마레이트로 전환이 되는 단계고 조효소로 FAD가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NADH가 들어갈 때와 마찬가지로 수소 이동이 있는데 여기서는 FAD가 쓰였어요. 그냥 우리는 단순히 FAD가 여기서 조효소로 쓰였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다른 에너지 대사들이 같이 연결된 이론이 있다는 걸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NADH가 생성이 되는 곳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보시면 TCA 회로 3단계 앞에서 봤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소시트레이트에서 알파 케토 글루타르산이 될 때 NADH가 생성이 됐어요. 여기와 6단계의 차이는 뭐냐? 먼저 3단계를 보면 이때는 이중 결합이 탄소와 산소 사이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6단계는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장은 여기가 이중 결합이 생겼다는 건데 이렇게 이중 결합이 탄소하고 산소하고 사이에서 이중 결합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기 위해 이제 이중결합이 없을 때 이중결합이 생기려면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 나와야 되는 그릇이 NAD가 훨씬 큰 거죠. 그 대신에 그 6단계에 있어서는 탄소와 탄소 사이는 조금 에너지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릇이 조금 작은 FAD를 이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FAD와 NADH는 왜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 다른가라고 봤을 때 그 과정은 이제 이것도 같은 거죠. FADH가 사용이 되는데 조효소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거를 보면 왜 FAD가 거기에서 조효소로 쓰이고 NAD가 쓰여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상세히 봤을 때 구조를 보시면 NAD는 이렇게 질소가 전하를 띈 상태로 되어져 있는 시작 자체가 NAD 플러스입니다. NAD에다가 여기에 두 개의 수소와 두 개의 전자가 결합을 이렇게 한다는 건데 여기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소가 결합될 수 있는 위치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소를 두 개 줘도 결합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한 개가 항상 이렇게 남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NAD 플러스가 양전하인데 어떤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받게 되면 얘가 일단 중화되고 수소가 와서 붙으면서 플러스 H 플러스가 될 텐데 또 전자가 와서 붙으면서 중화가 되고 남는 것은 수소, 양이온 수소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수소가 붙는 위치가 이렇게 육각형이 돼 있고 질소라는 표시가 없는 이 꼭지점들에는 다 탄소가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탄소가 수소와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NAD의 그 수소를 받는 그 모습이라면 조효소 FAD 같은 경우는 구조 안에 질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소와 전자를 받게 되면 그리고 전하를 띄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이렇게 FAD라고 쓰죠. 거기에 수소가 들어오면 전자와 함께 여기 질소에 붙게 돼요. 질소에 붙는 것과 NAD의 경우 산소에 이렇게 붙는 것의 차이는 뭐냐? 산소와 붙는 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소와 붙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훨씬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대사가 될 때 에너지에 적은 움직임이 있을 때는 FAD를 조효소로 쓰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담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NAD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벌써 이제 넘어갈게요. 그럼 6단계를 보시면 FAD를 왜 쓰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적은 에너지를 FAD 이 조효소가 받아서 수소를 전달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단계는 푸마레이트가 말레이트가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그냥 딱 봤을 때 이중결합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물이 들어갔구나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있는 탄소가 2차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이 탄소가 2차 알코올이 되는 거죠. 2차 알코올 앞에서 다른 강의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2차 알코올은 OH기를 가진 탄소가 이 4개의 팔 중에서 한 군데 수소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2차 알코올이라고 했어요. 모두 다 무거운 수소가 아닌 다른 기능기들로 쌓여져 있으면 그걸 3차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이걸 바꾸는 걸 우리가 이소시트레이트에서 우리 한번 본 적이 있죠. 여기서 말레이트가 될 때도 2차 알코올을 만듭니다. 2차 알코올을 만드는 이유는 산화되기 쉬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 말레이트가 되면서
이렇게 2차 알코올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화되면서 요 위치가 다시 O, 산소와 탄소가 이중결합이 생기면서 NAD에게 에너지를, 전자를 전달하면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산화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됐습니다. 옥살로 아세테이트는 TC 회로의 처음 단계에서 봤었던 그 탄소, 알파 탄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한 바퀴 다 돌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보시면 보세요. 아세틸코에이와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반응을 하고 만들어진 첫 번째 물질이 시트레이트이다. 시트레이트가 아코니타제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산화가 바뀌어지는데 2차 알코올을 만들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탄소는 2차 알코올이 아니에요. 수소가 하나도 없죠. 이 탄소의 4개의 팔에는. 근데 여기서 수소를 만드는 2차 알코올을 해서 산화가 진행이 돼요. 한 번 산화 만들고 또 산화 또 만들고 그 다음에 ATP 만들고 또 산화 그 다음에 푸마레라제가 하는 이제 말레이트를 만드는 단계는 또 여기서 2차 탄소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말레이트를 만들고 나서 또 산화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단계를 외우느라고 우리가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전체 과정을 보면 TCA는 산화를 위한 대사구나. 그리고 산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2차 알코올을 만드는 단계로 정리가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TC회로는 8단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빼고 쭉 계속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되고 여기서 에너지를 만들죠. 그러다가 요 단계에서는 산화가 없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때는 뭐 한다? 2차 알코올로 만들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산화와 준비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한 세트의 회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TCA 회로의 전반적인 것을 다 봤고, 자 그러면 이 TCA 회로는 계속해서 돌기만 할 거냐?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도 그 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있었는데 이 TCA 회로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굳이 TCA 회로를 돌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면 빨리 돌아서 ATP나 NADH 혹은 FAD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는 대사가 필요한데 거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효소가 있어요.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컴플렉스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받는가 한번 적어보고 정리를 할게요.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이가 될 때 여기서 탄소가 나오면서 탄소수 3개짜리인 게 2개로 바뀌는 요 단계에서 저기에 있는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거 복합체라고 이제 앞으로 얘기가 너무 기니까 제가 복합체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런 복합체 효소의 복합체가 작용을 해서 이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 단계가 활성이 높아지면 이 아래에서 돌아가게 되는 TC 회로의 활성도 올라갈 것이고 이 PDC라고 하는 복합체 활성이 떨어지면 TC 활성도가 떨어져서 이게 천천히 돌거나 억제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 효소가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PDC를 또 자극하는 얘를 조절하는 효소가 있는 거예요. 화면을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키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키나제는 인을 구조 속에다 덜컥 붙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을 붙이면 이 PDC가 이렇게 수갑을 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키나제의 활성이 높아지면 순서대로 키나제의 활성이 높아지면 PDC의 활성이 낮아지고 PDC 활성이 낮아지면 TCA 회로에 진행되는 것이 촉진되지 않고 억제를 받는다라는 그런 기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는 자 화면으로 갔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컴플렉스라고 하는 복합체가 이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키나제에 의해서 인산화가 돼서 붙게 되면 인을 붙이게 되면 이 효소가 불활성화돼요. 불활성화되면 TCA 회로가 어떻게 돼? 이것이 불활성화되면 TCA 회로도 불활성화, 촉진이 되지 않고 억제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다른 해당 과정에서 잠깐 봤던 효소의 끝 이름들인데 포스파타제라고 하는 효소는 인을 떨어뜨려줘요. 제거시켜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키나제가 컴플렉스에게 복합체에게 인을 붙였을 때 상황에 따라서 포스파타제가 얘를 떼주면 다시 이 컴플렉스 복합체는 활성화가 되면서 TC 회로가 잘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 TC 회로를 조절하는 아주 기본적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키나제가 어떻게 조절될까? 그래야 얘가 복합체를 조절할 테니까요. 그럼 이것을 조절하는 건 뭐냐? 얘가 활성이 돼서 복합체를 꼼짝 못하게 만들게 하는 아주 원초적인 원인들은 ATP, NAD, 아세틸코에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을 억제하는 것은 코에이, ADP, NAD예요. 이 이름들을 보면 이런 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ATP는 이미 에너지고 이것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고 아세틸코에인은 복합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성물입니다. 이런 물질들이 많다면 굳이 빨리빨리 TCA 회로가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키나제 활성이 촉진이 되면서 복합체의 활성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에이와 ADP와 NAD는 빈 통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물질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TP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리한 말을 잘 이해가 되시는지 보세요.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키나제가 활성이 된다면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컴플렉스 복합체는 불활성화되어서 결론은 뭐냐? 얘가 불활성화되면 TCA 회로가 억제되고 당신생은 촉진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이해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금 봤던 것처럼 NADH나 석시닐코에와 같은 물질 혹은 ADP와 같은 물질이 TCA를 조절하는데 빨갛게 적혀져 있는 이런 물질들은 TCA 회로를 억제하고 ADP는 촉진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NAD와 ADP에 대한 설명을 했죠. 얘는 에너지가 풍부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많다면 굳이 TCA 회로를 돌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ADP는 아직도 인을 받아서 더 에너지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난한 물질이기 때문에 이 대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진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DP는 TCA 회로 진행을 촉진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NADH는 어떤 효소 활성에 도움을 주느냐? 대부분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8단계인데 그 중에서 3개나 NADH에 의해서 조절을 받아요. 근데 석시닐코에와 ADP는 특이하게 선택적으로 이 2가지 효소에 작용을 해서 활성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건 앞에 있는 거랑 참고하면 되고, 이 석시닐코에가 알파케토글루타레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라고 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킴으로 TC 회로를 천천히 되게끔 한다 혹은 억제시킨다라는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각각의 물질들이 TC 회로를 억제하거나 촉진시킬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복합체 피루베이트 디하이드로게나제 컴플렉스라고 하는 효소가 TCA 회로를 조절하는 중요한 물질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그림은 요 다음 강의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걸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양용성이라고 하는 말은 양쪽으로 다 유용하게 쓰여지는 성격을 가진 회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양용성의 각각의 양은 뭐냐면 하나는 이화, 하나는 동화예요. 그래서 TCA 회로는 무엇을 생성하기도 하고 또 무엇을 분해하기도 하는 회로다라는 겁니다. 분해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에너지 대사입니다.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가 되고 옥살로산이랑 합쳐져서 삥 돌면서 수많은 에너지를 내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산화되는 단계를 우리가 TCA 회로의 이화 단계라고 한다면, 빨갛게 표시된 것들은 각각의 물질들이 TCA 회로를 돌지 않을 경우 다른 더 분자가 큰 것들을 합성하는 전구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보시면 시트레이트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옥살로 아세테이트와 아세틸코에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될 수 있는 물질이 뭐냐? 지방산과 스테롤,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성 물질이죠. 스테롤들도 이 2가지 물질을 만드는 전구체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은 수많은 아미노산들과 반응을 하여서 글루타메이트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고 또 다른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고, 퓨린이라고 하는 염기, 피리미딘, 여기 퓨린과 피리미딘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단백질 할 때 잠깐 볼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전구체로 쓰여진다. 또 돌아볼게요. 석시닐코에 같은 경우는 폴피린, 햄, 클로로필과 같은 굉장히 큰 단위의 물질인데, 얘가 되기 위해서는 석시닐코에가 다른 필요한 것들과 결합을 해서 이렇게 물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옥살로아세테이트는 우리가 알다시피 피루산이 옥살로아세테이트가 된다면 당신생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PEP가 되고 또 쭉 올라가면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포도당의 정부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이 옥살로아세트산은 아미노산, 단백질 대사에서 어떤 복잡한 대사를 거치면 아스파르트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될 수 있는 정부체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또 다른 아미노산과 퓨린, 피리미딘과 같은 염기를 만드는 그런 것들의 중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TCA는 뭐냐? 에너지 대사를 우리가 배우지만 다른 영양소들과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것들을 만들어지는 기초,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TCA 회로의 양용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TCA 회로와 관계되어져 있었던 에너지 대사에 대한 것들을 수업하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